영양제인 줄 알고 드시는 분들 많은데 대신 차라리 소고기를 사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것도 옛말이에요. 지금은 그거 지키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 막내딸입니다. 그동안 건강 비법인 줄 알았던 정보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었다면 어떨까요? 최근 들어 밝혀진 건강 상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진짜 건강을 챙겨보자고요. 첫 번째, 유행 따라 먹는 영양제와 약. 먼저 요즘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먹는 알부민 얘기부터 해볼게요. 순천향대 유정주 교수님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알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은 맞지만 입으로 먹는다고 해서 혈액 속의 알부민 수치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고기나 달걀을 먹는 것과 비슷하게 몸 안에서 분해됐다가 다시 합쳐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먹는 알부민으로는 그 작용이 안 됩니다. 간경화 같은 중증 질환자들이 쓰는 수액 주사가 있긴 하지만 이런 질환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 굳이라는 거죠. 이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 행위니까요. 영양제인 줄 알고 드시는 분들 많은데 비싼 돈 들여서 먹는 알부민 큰 의미 없습니다. 알부민 대신 차라리 소고기 드시는 게 나아요. 특정 성분이 유행하면서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업계를 이렇게 휩쓰는 현상,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클로렐라, 글루타치온, 아스피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는 아스피린이었어요. 전 진통제로 종종 찾아 먹는 성분인데요. 한동안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서 아스피린을 먹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중 한 명이라고 하죠. 하지만 제 주변에는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오랜 기간 복용했다가 만성 위염이 생긴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약사 이언 버드는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 내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한 경우 출혈, 감염, 빈혈, 쇠약, 호흡곤란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물 많이 마실수록 좋을까? 다음은 물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무조건 2리터 이상을 마셔야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분당 서울대병원 김세준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국이나 찌개, 또 채소를 통해서 이미 하루 1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마시는 물은 하루 5잔? 약 1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에 한계가 있거든요. 갑자기 많은 물을 마시면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이 희석되면서 뇌부종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양은 일반적인 물컵 한 잔 정도, 약 200ml입니다. 200ml는 여기 이 종이컵이 가득 찰 정도예요. 이것도 애매하다 싶으시면 화장실 가셨을 때 변기물 내리시기 전에 이 소변의 색상을 살짝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레모네이드 색부터 개나리 색, 이 사이쯤에 있다면 정상 범주라고 볼 수 있어요. 레모네이드 색보다 너무 옅으면 수분 과다, 개나리 색보다 너무 진하다면 수분 부족 상태니까 여기에 맞춰서 물 섭취를 조절해 주세요. 세 번째, 공복에 마시는 물, 이렇게 마시면 독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 보약이라고들 하죠. 근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입안에서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물을 마시기 전에 양치를 하거나 입을 깨끗이 헹구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물을 마시면 그 세균들을 다 삼키게 되는 꼴이거든요. 웃는 치과의 오수환 원장은 물로 한번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80%에서 90% 정도의 입속 잔여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양치가 너무 번거롭다면 최소한 물을 머금고 가글이라도 하는 게 좋겠죠?
또 이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당연히 찬물보다는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상계백병원 박현아 교수님은 갑자기 찬물이 몸에 들어가면 자율신경계가 깜짝 놀라고 또 체온이 떨어져서 우리 몸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된다고 조언했는데요. 찬물은 소화 능력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아침에는 꼭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식이섬유 정말 변비의 해결사가 맞을까? 변비 정말 말 못할 고통이죠. 이 변비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조언 중 하나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들로는 통곡물이나 고구마, 차전차피 같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제 지인 중에는 고구마만 먹었다 하면 배탈이 나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장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지 고구마에 있는 식이섬유가 장 트러블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영국의 바바라 쿠비카 박사는 식이섬유를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 장내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해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지 않으면서 식이섬유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대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죠. 소화기가 예민한 분들은 무작정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기보다는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양치질 333 법칙으로 배우셨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양치질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333 법칙이 진리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옛말이에요. 지금은 그거 지키시면 안 돼요. 이 333 법칙은 식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하루 3번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식후 3분 이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제는 333 법칙 잊으셔도 좋습니다. 미국의 치의학 아카데미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음식을 먹은 후에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치아 겉면, 여기를 범랑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때 바로 칫솔질을 해버리면 이 치아 표면이 깎여 나갈 수 있는 거죠. 식사 후에는 물로 입을 가볍게 헹구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치아가 다시 단단해졌을 때 그때 이를 닦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된 김에 몇 가지 팁도 더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차인표 양치질 장면 유명했죠? 이렇게 칫솔을 꽉 쥐고 가로로 세게 문지르는 습관은 치아를 마모시킵니다. 연필 잡듯이 살살 잡고 치아 결을 따라서 위아래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까지 써주시면 완벽하겠죠? 오늘 알아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먹는 알부민은 혈중 수치를 직접 올리지 못합니다.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은 식단을 고려해 하루 1리터 정도를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마시기 전에 양치나 가글을 해야 합니다. 넷째, 수분 보충 없이 식이섬유를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직후 양치질은 약해진 치아 표면을 손상시키니까 식후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뒤 치아 결을 따라 닦아주세요. 평소 알고 계셨던 내용들과 달라서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만의 건강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건강해지면 좋잖아요. 세상의 모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그날까지 저 막내딸이 계속해서 찾아올게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